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형을 일일이 적지 않아도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키워드인 바라는 걸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또 내용이 짧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금방 끝날 겁니다. 그만큼 쉽고 사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배웠던 기본 자료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할게요. 챕터 3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걸 배우니까 저는 바 example이라는 의미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바라는 게 뭔지 그 키워드에 대해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형을 일일이 적지 않고도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바라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바에서는 이 바라는 키워드를 제공을 하고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지만 이미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타입 추론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데이터 혹은 변수 이거에 대한 자료형, 즉 데이터 타입을 자바가 알아서 유출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 바라는 키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라는 키워드는 오른쪽의 데이터 모양을 보고 자바가 알아서, 쉽게 얘기하면 이 금고의 종류, 상자의 종류, 창고의 종류가 무엇인지, 인트인지 더블인지 스트링인지 캐릭터 타입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결정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바라는 키워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입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컴파일러, 즉 우리가 자연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짠 다음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 번역기 역할을 하는 게 컴파일러라는 게 있는데, 컴파일러가 이 우측의 데이터를 보고 타입을 알아서 결정해 주는 걸 타입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입 추론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역시나 메인 함수를 하나 호출해 주고 바를 이용한 변수 선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가 우측의 값을 보고 금고의 종류, 즉 타입을 스스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바라는 키워드를 쓰고 어카운트라고 하고 네임을 자유적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어카운트 네임이라는 이 변수 이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데이터 타입이 알아서 이 스트링으로 이해를 합니다. 보이시죠? 스트링이라고 뜨는 거. 그래서 우측이 문자열이므로 스트링으로 결정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 밸런스라는 변수에 숫자를 100만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이 정수이므로 자연스럽게 인트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를 한번 올려보시면 밸런스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인티저형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서 자바가 타입 추론을 해주는 것이 바라는 게 가지고 있는 내장된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이 실수이므로 자연스럽게 더블로 결정이 되겠죠. 올려보시면 더블형 타입으로 추론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럼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자유적금의 잔액은 밸런스 1이다.
이렇게 해보면 이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 복사하셔서 이 부분을 고쳐볼까요? 뭐 현재 이율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바 example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됐고, 자유적금 잔액은 똑같이 100만원, 현재 이율은 0.01%라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바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만 체크해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바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죠. 첫 번째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필수입니다. 상수도 마찬가지였죠. 뭐 바 메모리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코드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에러가 나죠. 이제 에러가 어떻게 나냐면 우측에 값이 없으면 자바가 어떤 크기의 박스를 창고를 계좌를 만들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도 꽤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결정된 타입은 바꿀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ge라는 변수에 20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럼 이때 우측이 정수이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할당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age를 이렇게 20살 넣고 싶어요. 자, 이때 보면 제할당 부분에 에러가 나요. 제공된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인트 정수형 타입으로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자열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특징 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 살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직 배워보진 않았지만 요 지역 변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역 변수는 뭐죠? 지역이라는 뜻이 특정 구간이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메인 함수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바라는 키워드들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포장지 밖에서는 요 바를 쓸 수가 없다,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 지역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미는 뭐냐면 이 해당 클래스의 멤버 변수, 즉 필드라고 부르는데 선언 시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클래스의 멤버 변수,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럴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다른 타입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쓸 수가 있는데 요 위에처럼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값을 똑같이 입혀도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지역 변수라는 건 여기 안쪽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클래스 바로 아래에선 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 차이점이 있다. 해당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바 키워드를 써서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드가 뭐 깔끔해 보이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긴 한데, 너무 이 바 키워드를 남발하게 되면 정확히 해당 타입이 데이터의 타입을 유추하기가 육안으로는 조금 힘드니까 기초자료형 타입을 정해줘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반드시 기초자료형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깔끔한 코드의 작성 방법이니까 너무 이 바 키워드를 남발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배운 내용 토대로 코드를 처음 작성해 보시면 바 키워드를 쓸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꼭 복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